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암페어 GPU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대만 디지타임스가 엔비디아 암페어 GPU RTX 3000 시리즈가 올 3분기까지 공급 부족 사태에 시달릴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간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GPU 공급이 올해 내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GPU는 이번 암페어 건이 아니어도 최근 몇 년간 계속 부족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AI 시대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등으로서 각광받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공급이 부족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의 시총을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다 이런 GPU 풍기가 한몫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GPU가 풍기 현상을 겪을 만큼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GPU 시장 점유율은 크게 늘렸다는 점입니다. 역으로 보면 경쟁자인 AMD도 GPU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자체 팹을 갖춘 인텔도 시장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은 디지타임스가 삼성 팔라노 수율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 디지타임스는 삼성의 팔라노 수율 부진이 암페어 부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면서 TSMC가 애플이 입도 선매한 7나노, 5나노 라인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마치 엔비디아가 TSMC 7나노를 쓰고 싶었는데 생산할 자리가 없어서 이 삼성의 8나노로 이동했고 삼성의 8나노 수율 부진 때문에 결국 TSMC가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7나노 라인으로 다시 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뉘앙스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시장 수요만큼 GPU를 공급하지 못하면서도 GPU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삼성의 저렴한 수주 단가에 있습니다. 이 저렴한 수주 단가에 기반해서 가격을 이전 모델보다 저렴하게 가져갔던 게 엔비디아 점유율 확대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 얘기는 엔비디아가 TSMC로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 TSMC로서는 암페어 직전에는 TSMC의 12나노 공정에서 만들던 엔비디아의 GPU가 삼성의 8나노 공정으로 넘어간 데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암페어 GPU의 TSMC 이전설이 근거 없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AMD에 있습니다. AMD도 지금 GPU 생산 라인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AMD는 서버용 CPU인 에픽 밀란도 발표했습니다. AMD로서는 인텔의 제온 CPU에 맞서서 기업용 서버 CPU 시장에서 더 존재감을 키워야 합니다. 이 에픽 CPU도 바로 TSMC의 7나노 라인에서 만들어집니다. AMD로서는 지금 신제품 출시 상황과 시장 재편 상황을 봐도 CPU 라인 확보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TSMC가 7나노 라인을 더 늘릴 자리도 부족하고 더 자리를 만들더라도 AMD 신제품 CPU에 자리를 내줄 판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엔비디아가 TSMC로 이동한다면 AMD가 삼성 파운드리로 이동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와 비슷한데요. 이런 점을 알면 이런 엔비디아 관련 루머는 허무맹랑한 언론 프레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GPU 부족 사태는 다른 프로세서 부족과 같은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GPU에 필요한 다른 부품 조달 문제, 예를 들어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 등에서 공급 차질이 빚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암페어 CPU의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에 따른 시장에서 인기,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업자들의 싹쓸이 등이 맞물린 것입니다. 이 공급 사이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파운드리의 대대적인 이동이 수반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 여건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수율을 자꾸 문제 삼는데 이참에 팹리스가 바라보는 수율과 이 파운드리가 생각하는 수율을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팹리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일전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팹리스 입장에서는 수율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팹리스는 자신이 주문한 칩을 특정 기간까지 파운드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유일한 고려 대상입니다. 이 파운드리가 웨이퍼 몇 장을 투입해서 양품 칩을 만드느냐는 알 바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건 파운드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저 수량에 맞게 칩을 잘 받아내면 팹리스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번에는 파운드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파운드리가 이 팹리스와 칩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칩을 만들 때 수율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수준이면 그 계약으로 이익이 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수율이 50%가 나오든 60%가 나오든 파운드리가 칩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수익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수율이 60%가 나오든 70%가 나오든 이 정도면 엔비디아와 칩 계약을 했을 때 지금 수율 정도로도 특정 계약 기간 내 칩을 약속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고 수익 관점에서도 이익이 나니까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칩을 처음 양산할 때 수율보다는 양산을 하는 시간이 더 쌓일수록 칩의 수율도 올라갑니다. 파운드리가 문제점을 찾아서 조치하기 때문인데요. 암페어를 만드는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러 수율이 올라가고 안정화되면 이익도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암페어의 공급 부족 사태가 3분기까지 길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놓고 이런저런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